안녕하세요. 박홍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사나 재판이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 진행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방법들을 6장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해자를 엄벌을 시키기 위해서 엄벌을 요청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을 해오는 경우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얼마나 할 것이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이거를 기소를 할지, 뭐 죄가 안 된다고 하면 불기소를 하겠지만, 혐의가 있다라는 전제일 때는 기소를 하거나, 형사재판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합니다. 혹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넘기지는 않지만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다. 기소나 기소유예. 물론 뭐 약식 기소도 있겠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유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수위로 처벌을 할 것이냐. 처벌 수위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벌금형,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그리고 징역형 실형, 요 세 파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그 전에 뭐 구속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어떤 잠정 처분이고, 최종적으로 형사 처벌에 있어서 수위 기준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일단 검사한테는 정식 기소를 좀 해달라, 기소유예하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겠죠. 근데 검사도 그렇고 법원 판사도 그렇고 일정한 양형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감안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양형 기준표란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별로 쭉 공개되어 있는데, 성범죄 부분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죄명별로 각 항목별로 양형을 올릴 요인, 양형을 낮출 요인, 이런 것들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실제 재판도 이루어지니까 여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거기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엄벌 탄원서니 이런 형식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범행 후 정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이 사람이 어떤 행실을 가졌고 어떤 전과가 있었고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가,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나 있고 피해자 본인으로서도 고소를 해서 고소장을 내고 고소인 조사에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수사관이나 판사나 말해주기 전에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행이 있고 고소를 한 이후에도 내가 어떤 피해를 입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가해자가 뭐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명예훼손적인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건 판사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양형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뭐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겠죠. 가해자도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뭐 행실이 아주 안 좋게 처신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야겠죠. 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라면 뭐 치료 확인서, 진료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겠죠. 그 내는 형식은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피해자는 뭐 진정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을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뭐 본 영상에도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해자, 피의자든 피고인이 합의하자라고 제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혐의를 인정해서 처벌을 적게 받거나 이럴 이유겠죠. 이건 수사 단계로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거거나 아니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많겠고, 재판 단계라고 한다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구속을 면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피해자 입장에서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면 이걸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뭐 공무원이나 교사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다면 파면 처분되거나 당연퇴직이 되거나 이런 사유들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합의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왜 혐의는 인정하면서 요청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제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를 하다 보면 합의를 해서 큰 실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합의를 해도 재판에 넘어가는 걸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겠죠. 합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받는데 지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굳이 합의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민사소송 당하면 되지, 손해배상으로. 이런 관점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사를 받다 보면 검찰에서 합의 의사가 있느냐라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검찰에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적절히 합의를 중재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피의자, 피고인 측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형사조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합의를 좀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려면 피의자 측에서 검찰에 요청을 하고 검사가 피해자 쪽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피해자가 나 전혀 합의 의사 없다라고 하면 절차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 의사를 묻는 경우는 그런 경우겠죠. 뭐 적절한 중재를 통해서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묻는 경우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합의가 진행되게, 보통 이런 경우 대면까지는 하지 않는데 전화상으로 중간에서 중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서도 합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구속을 면하거나 아니면 수행죄 미만 죄의 경우에는 어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의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사나 재판을 하는 동안에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요청할 때 어떤 상황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혹은 또 합의 요청이 들어왔으면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관해서 간략히 제 7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거나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